안녕하세요. 52세 된 김선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동네 마트에서 17년 동안 계산원으로 일했었어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정이죠.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는 대학원생이에요. 그런데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단지 좋은 변화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마트 근무 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 17년 동안 바쁘게만 살았는데 드디어 여유가 생긴 거죠. 남편은 여전히 가게에 나가야 했고 아이들도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했는데 시간이 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뉴스나 날씨 정도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편씩 보다가 두 편, 세 편. 어느새 몰아보기를 하게 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쿠션을 끼고 편안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면서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드라마가 끝나면 SNS를 둘러보고 온라인 쇼핑몰도 구경하고 요리 레시피도 찾아보고 정말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같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끼리 댓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혼자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침에 남편이 가게에 나간 후부터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식사 준비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보는 날도 있었어요. 문제는 자세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계속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편한 자세로 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한 자세였더라고요. 목을 거의 90도 가까이 꺾어서 6시간, 7시간씩 계속 그 자세를 유지했던 거예요. 2020년 6월쯤부터 목 뒤가 좀 뻐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스 한 장 붙이고 말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몇 달 후에는 어깨까지 결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있고 목을 돌리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온열 패치도 붙여보고 동네에서 마사지도 받아보고 했는데 일시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아팠어요. 남편이 여보 병원 한번 가봐 하면 저는 항상 괜찮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라고 했어요. 사실 병원비도 아깝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2021년 들어서는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고 팔까지 저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왼쪽 팔이 심했는데 가끔 젓가락질할 때도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참고 지냈어요. 하루에 파스를 3장씩 붙이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아요. 그해 10월쯤에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손목까지 아파서 설거지나 빨래를 할 때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픈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스마트폰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을 잊고 싶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11월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굳어버린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목이 완전히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려고 해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정말 무서워졌어요.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했죠. 여보, 나 목이 이상해. 빨리 와봐. 남편이 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당장 병원 가자고 하면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정형외과로 연결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꽤 심각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셔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비만 해도 30만 원 넘게 나왔는데 그때는 돈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생긴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평소에 목을 많이 숙이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목을 30도만 숙여도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에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60도, 70도까지 숙이고 하루에 6시간씩 그 자세를 유지했으니까 목뼈와 디스크에 얼마나 무리가 갔겠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싶었어요.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집에 와서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다행이다.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자고 했어요. 큰아들도 와서 엄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도 엄마가 계속 스마트폰만 보시니까 걱정했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있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주 3회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진통제도 복용하고 집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목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분만 보지 않아도 뭔가 불안하고 심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분 보고 10분 쉬기부터 시작했어요. 10분 쉬는 동안에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일을 조금씩 했어요. 점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 나갔어요. 대신 다른 활동들을 늘려갔어요. 남편이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사다 줘서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새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독서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책 읽기가 귀찮았는데 스마트폰 대신 책을 보니까 오히려 집중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건강 관련 책들도 많이 빌려서 읽으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산책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30분씩 동네 공원을 돌면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가볍게 운동도 했어요. 처음에는 목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나아지면서 산책하는 재미도 알게 됐어요.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분들과 안부도 나누고 건강한 인간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덜 아팠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6개월 후에는 통증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지금은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날씨가 나쁘거나 피곤할 때는 여전히 목과 어깨가 아파요.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사용해요. 그것도 30분 보면 반드시 10분은 쉬면서 목 운동을 해요. 스마트폰을 볼 때도 눈높이에 맞춰서 보거나 받침대를 사용해서 목을 숙이지 않고 보려고 해요. 대신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베란다 텃밭에서 상추, 토마토, 허브 같은 걸 기르면서 요리에도 활용하고 있어요. 뜨개질도 배워서 가족들 목도리, 장갑 같은 것도 만들어줘요. 독서량도 늘어서 한 달에 책을 4에서 5권씩 읽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보느라 남편이나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거나 같이 TV도 보고 그래요. 남편은 제가 아플 때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줬어요. 병원 데려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치료비는 총 8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적금에서 빼서 쓴 돈이라 아깝긴 했지만 건강을 회복한 걸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병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보다 훨씬 젊은 20대, 30대 분들도 많았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원인이었어요. 요즘에는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목 디스크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격려도 했어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자세가 나쁜지,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들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많았는데 제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목이 뻐근할 때부터 이미 경고 신호였던 거죠. 그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바꿨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돼요. 여러분도 혹시 목이나 어깨가 자주 아프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겠지, 나중에 보자,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저처럼 나중에 큰 병이 되면 치료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30분 사용하면 10분은 쉬시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가능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고 목을 과도하게 숙이지 마세요. 하루 사용 시간도 제한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보게 되고 남는 시간에는 다른 유익한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운동도 꼭 하세요. 특히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목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동작들을 따라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목욕할 때 따뜻한 물로 목과 어깨를 충분히 마사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루 종일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베개도 중요해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가니까 자신의 목 곡선에 맞는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요즘 연어, 견과류, 녹황색 채소들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대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면서 목과 어깨가 더 아플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베란다에서 식물 기르기, 독서, 산책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어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건전한 취미 활동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세요. 제가 아플 때 남편과 아이들이 계속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귀찮아서 무시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제 건강을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일 걸 그랬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목 부분 검사를 받고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플 때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예전에는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그냥 뻔한 말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그게 진리더라고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어요. 특히 목 같은 부위는 한번 망가지면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고개를 돌리는 것도 힘들고 잠을 자는 것도 불편하고 심지어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심각한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해서 많이 회복됐지만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도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면 꼭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어린 나이부터 나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생기면 나중에 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중년 여성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지 마세요.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들이 많아요. 독서도 좋고 운동도 좋고 요리도 좋고 언예도 좋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거나 동네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도 놓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돈이 아깝다고 참다가 더 큰 돈을 쓰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동네에서 목디스크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부녀의 모임이나 교회에서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조기에 치료받으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특히 한 분은 5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저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병원에 가셨는데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간단한 물리치료만으로도 금방 좋아지셨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요즘에는 목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튜브에도 좋은 운동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병원에서도 예방 교육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도 사실 목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관련 정보들이 많았어요. 목 디스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예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내가? 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목 운동을 10분씩 하고 하루에 3번 스트레칭을 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운동을 하고 나면 목과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 번 들면 몇 시간씩 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마다 의무적으로 쉬어요. 처음에는 타이머 소리가 거슬렸는데 지금은 고마운 소리예요. 제 건강을 지켜주는 알람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 반드시 받침대를 사용해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목을 숙이지 않아도 되니까 피로감도 덜하고 화면도 더 선명하게 보여요. 밤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건 완전히 끊었어요.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두 시간씩 더 봤는데 이게 정말 목에 나쁜 자세였더라고요. 지금은 침대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와요. 대신 책을 읽거나 남편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래요.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때문인지 잠들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목이 훨씬 편해요. 식습관도 바꿨어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찾아서 먹으려고 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비타민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들을 많이 먹어요. 반대로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려고 해요. 물도 많이 마셔요. 디스크도 결국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탄력을 잃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시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물을 자주 마시게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대요. 저는 요즘 명상도 배우고 있어요. 아직 초보지만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여행도 다시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갔었는데 작년부터 남편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걸으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요리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대충 끼니만 때우는 식으로 요리했는데 지금은 가족들 건강을 생각해서 영양 균형을 맞춘 요리를 하려고 해요. 베란다에서 기른 채소들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 때는 정말 뿌듯해요. 인간관계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보느라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인연을 맺고 있어요. 목디스크 환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남편과 저녁에 산책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아이들과도 전화통화를 더 자주 하고 만날 때도 스마트폰 보지 않고 진심으로 대화에 집중해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건강의 소중함을, 가족의 소중함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통증 없이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두 감사해요. 여러분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도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두면 안 돼요. 특히 목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부위라서 문제가 생기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두통, 어지럼증, 팔저림, 심지어 소화불량까지 생길 수 있대요. 저도 목이 아플 때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겪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가족들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건강한 삶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건강하세요. 그리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